돈 부자들의 당신이 모르는 33가지 사실들. 우리는 흔히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삶의 고뇌가 사라질 것이라 믿으며 평생 부를 쫓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의 정상에 선 사람들의 이면에는 돈으로 결코 지울 수 없는 고독과 또 다른 차원의 불안이 숨쉬고 있습니다. 화려함 속에 철저히 가려져 있던 부자들의 33가지 냉혹한 현실과 소유의 역설을 마주해봅니다. 우리는 부자들이 친구도 자주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사무실에서 돈을 번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시간표는 철저히 생산성 중심으로 짜여 있다. 친구와의 저녁 약속, 동창회, 가벼운 모임 같은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조용히 밀려난 지 오래다. 그들이 고독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외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외로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부자 동네로 이사 가면 자신의 처지에 실망해 이웃을 질투하게 되니 이사 오기 전보다 불행해질 뿐이다. 인간의 행복은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변과의 비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부른다. 이전 동네에서는 평균 이상이었던 자신이 부자 동네에서는 갑자기 가장 초라한 집, 가장 낡은 차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결국 물질적 환경은 나아졌지만 심리적 지위는 오히려 하락하는 역설 속에서 사람들은 이사 전보다 더 깊은 불만족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휴가를 즐기거나 콘서트에 가는 것처럼 경험을 사는 것이 새 옷이나 자동차처럼 물질적인 것을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하다. 물건은 구입하는 순간 이미 기대의 절정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지만 경험은 그것을 기다리는 설렘, 경험하는 순간의 몰입, 그리고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기억이라는 세 겹의 행복을 선물한다. 코넬 대학교 토마스 길로비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물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적응하고 비교하며 불만족하지만 경험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디에 쓰느냐가 당신의 행복 총량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아이들은 용돈을 많이 받는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 아동의 정신적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부모와 또래 집단과의 관계이다. 가족의 소득 수준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비싼 장난감이나 더 넓은 방이 아니라 저녁 식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부모의 눈빛과 운동장에서 함께 뛰어놀 친구들이다. 수십 년간의 아동 발달 연구들은 한결같이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아이의 자존감, 학업 성취, 정서 안정 모두의 출발점임을 확인해왔다.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사줄 돈을 버느라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가장 비싼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 일이다. 돈보다 애정을 중시하는 사람은 인생을 좀 더 만족스럽게 영위한다는 보고가 있다. 무엇보다 부를 우선시하는 사람은 행복을 덜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심리학 실험실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돈을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 결과 외로움과 공허함이 커진다. 역설적이게도 행복을 사기 위해 돈을 줬다가 행복의 진짜 원천인 따뜻한 관계를 스스로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물질 만능주의는 당신의 건강을 해친다. 연구에 의하면 돈, 이미지 혹은 명예를 좇는 젊은이들이 우울증에 더 잘 걸리며 인생에 대한 열정도 훨씬 적었다. 심리학자 팀 캐서의 연구에 따르면 외적 목표를 삶의 중심에 놓은 사람들은 내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비해 불안과 우울 수준이 현저히 높았다. 물질적 성공은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하고 그 불안정함이 만성적인 심리적 긴장을 만들어낸다. 통장 잔고는 늘었지만 마음속 불안도 함께 늘어난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가난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남보다 섹스 파트너가 더 많거나 섹스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성생활 관련 대규모 설문 연구들은 소득 수준과 성생활의 빈도 또는 만족도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오히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고소득층은 성욕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파트너와 정서적으로 연결될 시간과 여유가 부족해 성생활의 질이 낮아지는 역설을 경험하기도 한다. 침실에서의 행복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여유가 결정한다. 심리학자들은 쇼핑의 과정을 문제인식이라고 부른다. 쇼윈도에서 어떤 물건을 보게 되는 순간 그 물건이 없는 현 상황을 문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5분 전만 해도 그 물건 없이도 행복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이다. 광고와 마케팅 산업 전체가 바로 이 심리적 허점을 정밀하게 공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갖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 그 욕망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심어진 것인지를 구별하기란 매우 어렵다. 소비의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것이 없어도 나는 충분하다고 느끼는 감각에서 온다.
정신병력을 가진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자살할 확률이 3배나 높다. 이는 돈이 정신건강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냉혹한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부유층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을 때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부자들은 이 정도 가진 사람이 왜 힘드냐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고통을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삼키는 경우가 많으며 그 침묵이 위기를 더 깊게 만든다. 고통은 소득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돈이 많으면 그 고통을 더 잘 숨길 수 있을 뿐이다. 부자들은 잠을 더 잘 잘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자산이 늘어날수록 재산 관리, 사업 결정,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최상위 부유층의 수면 만족도는 중산층보다 오히려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돈은 침대를 비싸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위에서 편히 잠들게 해주지는 못한다. 극단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타인을 신뢰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 돈을 좋아하는 건지를 먼저 따지게 된다. 이 만성적 의심은 깊은 인간관계 형성을 가로막고 결국 고독으로 이어진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작은 친절에 감사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층은 초콜릿 한 조각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처럼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역량이 저소득층보다 낮다. 큰 쾌락에 익숙해진 뇌는 작은 즐거움에 반응하는 감수성을 잃는다. 부자들의 자녀는 의외로 더 많은 심리적 문제를 겪는다. 연구에 따르면 상류층 가정의 10대는 또래 평균보다 불안장애와 우울증 발병률이 높다. 부모의 높은 기대, 성취 압박, 그리고 바쁜 부모와 보내는 시간의 절대적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복권에 당첨되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들의 행복 수준은 당첨 후 1부터 2년이 지나면 당첨 이전 수준으로 거의 되돌아간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뇌는 어떤 환경에도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하며 어제의 사치는 오늘의 평범이 된다. 부자들이 명품을 사는 이유가 품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연구에 따르면 명품 구매의 핵심 동기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환경에서는 명품에 대한 욕구 자체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명품의 진짜 기능은 물건이 아니라 사회적 신호다. 돈이 많아질수록 결정을 내리는 일이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점심 메뉴 하나를 고르는 것도 수십 가지 옵션이 있으면 결정 피로가 누적된다. 억만장자들이 매일 같은 옷을 입거나 식단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결정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다. 부자들은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고소득자일수록 시간 빈곤을 더 심하게 느낀다는 연구가 있다. 돈이 생기면 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나지만 해야 할 일과 기대치도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은 오히려 줄어든다. 부자들의 이혼율은 평균보다 높지 않지만 이혼의 질이 다르다. 재산이 많을수록 이혼 과정이 길고 법적 분쟁이 복잡해지며 감정적 상처도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사랑이 식는 속도는 통장 잔고와 무관하지만 헤어지는 비용과 고통은 정비례하는 셈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회심리학 실험들은 반대 결과를 보여준다. 고소득층은 교통법규를 더 자주 위반하고 협상에서 속임수를 쓸 가능성이 높으며 자원봉사나 기부에 쓰는 시간의 비율이 저소득층보다 낮다. 부는 사람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돈을 쓰는 방식보다 돈을 버는 방식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로 번 돈은 같은 금액이라도 행복감을 훨씬 크게 높여준다. 반면 의미 없다고 느끼는 일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쓰는 순간의 쾌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부자들은 언제부터 부자인가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준선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10억을 모았을 때는 100억을 가진 사람을 부럽다 했고 100억이 생기면 1000억을 가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 이 비교의 사다리는 끝이 없으며 그 위에 올라선 사람은 결코 충분하다는 감각에 도달하지 못한다. 부자들은 기부를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소득 대비 기부 비율로 보면 저소득층이 훨씬 관대하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연 소득 하위 20% 계층이 소득의 약 3.2%를 기부하는 반면 상위 20% 계층의 기부 비율은 약 1.3%에 불과하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나눔에 더 인색하지 않다는 역설이다. 돈이 많아지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상상하지만 실제 부자들은 더 많은 의무와 책임에 묶인다. 직원들의 생계, 투자자들의 기대, 세금 전략, 가족 내 재산 분배 문제 등이 끊임없이 따라다닌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자유를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종류의 의무를 사는 일에 더 가깝다. 큰돈을 갑자기 상속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수년 내 심각한 심리적 위기를 경험한다. 이를 갑작스러운 부라고 부른다. 돈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 상속받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나는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함께 찾아오기 때문이다.
부자들도 가격표를 본다. 다만 그 기준이 다를 뿐이다. 억대 자산가가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과자를 고를 때는 가격을 따지면서 수천만 원짜리 골프클럽을 살 때는 가격을 거의 따지지 않는다. 부유층의 소비 심리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를 카테고리별 감각 마비라고 설명한다. 큰돈이 오가는 영역에서는 금전 감각 자체가 무뎌진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상위 부유층은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식, 과음 등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에 노출될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과 절제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병원도 나쁜 생활 습관을 고쳐주지는 못한다. 부자들은 더 오래 살 것 같지만 기대 수명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서는 돈이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급격히 감소한다. 반면 인간관계의 질, 목적의식, 규칙적인 운동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수명과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장수의 비결은 부가 아니라 연결감이다. 부자들의 자녀는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성공할 것 같지만 부모의 부가 자녀의 행복과 성취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것이 갖춰진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실패를 견디는 내성과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인생의 근육은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 속에서 길러진다. 돈은 고통을 줄이는 데는 꽤 효과적이지만 기쁨을 만들어내는 데는 생각보다 효율이 낮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 증가가 일상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사라진다. 돈은 불합행을 막는 방파제이지 행복을 만드는 엔진이 아니다. 부자들은 더 자유롭게 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중요한 관계나 사업 파트너에게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돈이 많아질수록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삼키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역설이다. 부자들은 다른 부자들끼리만 어울리다 보니 사회의 실제 모습을 잃어버린다. 서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것에 기뻐하고 어떤 것에 고통받는지를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점차 퇴화한다. 이것은 단순한 공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과정이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희생되는 것은 대개 지금 이 순간이다.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끊임없이 유예하다 보면 어느새 즐길 줄 아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다. 은퇴 후 비로소 시간이 생겼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부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시 가난해지는 것이다. 이 공포는 자산이 늘어도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잃을 것도 없지만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잃는다는 상상 자체가 공포가 된다. 부자들의 불안은 가난한 사람들의 불안과 종류만 다를 뿐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